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찍는 토크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많이 찍었고 뭐 10가지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 취향을 보여드리는 그런 좀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찍었었는데 언젠가부터 뭔가 그냥 일상만 좀 찍게 된 것 같아서 혹시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서운하진 않을까. 그리고 저도 또 이런 게 그립기도 해서 다시 이렇게 토크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머리도 대충 말리고 그냥 집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찍는 건데요. 제가 게다가 며칠 전에 점을 빼가지고 여기 이렇게 군데군데 목도 그렇고 이 재생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사람 사는 그런 과정의 일부잖아요. 점 빼는 것도. 그러니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꼽아볼 10가지는 뜨든 이제 더 이상 사지 않는 물건 10가지.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정말 많이 샀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손이 가지 않고 잘 사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고 생각보다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언급할 10가지는 저는 이제 이걸 절대 사지 않을 겁니다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현저하게 사는 빈도수가 줄었고 앞으로도 굳이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은 것들을 모아봤고요. 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다시 살 수도 있는 것들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는 잘 사지 않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저는 젤리를 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진짜 모든 가방에 젤리가 들어있을 정도로 젤리를 정말 사랑했어요. 젤리며 카라멜이며 이런 잡다구리한 군것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 떼지 않고 먹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치과 치료를 엄청 심하게 했었어요. 그때 이가 많이 썩어가지고 막 신경치료를 아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젤리가 얼마나 치아에 치명적인지를 배우고 나서 그리고 그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배우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젤리를 끊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실제로 금연을 하듯이 금 젤리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땡겨가지고 조금씩 먹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거의 이제 싹 줄여서 그 습관을 없앤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게 안 먹어버릇하니까 이제 그런 편의점이나 슈퍼에 가도 엄청 화려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막 엄청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 가방을 뒤져보고 막 호주머니를 뒤져봐도 젤리 껍데기가 나오는 일은 정말 거의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젤리는 거의 끊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섀도우입니다.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를 제가 진짜 병적으로 모으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야흐로 한 대학교 2, 3학년쯤일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화장품 로드샵이 진짜 길거리에 편의점만큼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저기 미샤 있고 여기 이니스프리 있고 여기 에뛰드 있고 막 엄청 많았고 저는 굉장히 유혹에 잘 흔들렸던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집에 오면서 어떤 섀도우가 또 나왔나 한 번씩 구경하고 그런 재미로 대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특히 섀도우나 틴트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엄청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다 못 쓸 정도로 정말 많은 양의 아이섀도우가 있습니다. 팔레트도 있고 막 단품도 유명한 거 사야 되고 막 로드샵도 사야 되고 백화점 브랜드도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게 화장대를 정리하면서 보는데 뭐 너무 약간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내 눈은 2개인데 가뜩이나 이렇게 크지도 않은 눈에 이걸 다 발라낼 수 없겠구나 싶어서 그때도 많이 좀 옛날에 산 것들은 다 처분을 했고 진짜 제가 손이 많이 가는 것들만 남겨뒀는데도 지금도 많습니다. 네. 게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막 펄도 바르고 막 여기 부위에는 뭘 바르고 이렇게 화장을 하지도 않아서 그냥 1~2개 정도 바르는 편이어서 진짜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절대 안 살 거다라는 거는 아니지만요. 자, 그 다음 3번째는 화이트닝 제품입니다. 얼굴이 하얘지는 화장품들 있죠. 뭐 크림이랄지 아니면 뭐 톤업, 뭐 에센스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준다고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거를 한번 사서 사용을 해봤는데 효과가 영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얘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서 더 이상 이제 화이트닝 제품에 혹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많이 건조한 편이어서 뭐 보습이나 뭐 리치, 영양 이런 거에는 오히려 더 이제 눈이 가는 편인 것 같은데 이제 화이트닝은 그야말로 뭔가 이게 효과를 딱 보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 돈이 아깝게 느껴지고 그런 감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이트닝, 브라이트닝, 화이트닝 이런 것들은 잘 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째는 캔들입니다. 향초. 제가 진짜 이것도 광적으로 모으다시피 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향초를 진짜 좋아하고 그걸 이렇게 태우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막 딱히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는 너무 많이 샀다? 이런 느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향초를 1개만 사서 이제 다 쓴 다음에 다음 걸 사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향초를 보니까 그런 성격의 상품이 아니야. 향초라는 거는 그냥 그 순간에 향에 현혹돼서 마치 이걸 내가 사면은 진짜 온 방에 이 향기로 물들여가지고 내가 매 순간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막 그런 착각에 사게 되는 물건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고 나면은 좋긴 좋은데 막상 아까워서 그렇게 태우지도 못하고 또 태우면은 몇 시간 있으면은 막 연기 나고 막 이래서 조금 좀 이렇게 그렇게 썩 쾌적하지가 않아. 그냥 향기만 났으면 좋겠어서 오히려 요즘엔 디퓨저를 사지 캔들을 하면은 막 귀찮은 일들이 많아지고 또 화재 위험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손이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지금 선물 받은 것도 많고 막 워머도 많고 해서 진짜 정 향초가 그리운 날들 있잖아요. 약간 좀 날씨 추워지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럴 때 살짝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은 이미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지 않을 것 같다. 웬만큼 좋은 거 아니면. 자, 그 다음 5번째는 잡지입니다. 잡지 역시 이제 절대 사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잡지를 좀 모았었던 것 같아요. 패션 잡지, 뭐 뷰티 잡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실물로 만져보고 이렇게 넘기는 재미도 있고 왜 이렇게 종이도 좋고 내용도 흥미롭고 해서 많이 샀었거든요. 구독까지는 안 했는데 많이 샀었던 것 같은데 진짜 세상에 잡지만큼 짐이 되는 게 또 없더라고요. 한 번 읽으면 솔직히 다시 막 다 들여다보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두께도 막 이만한 게 집에 쌓이기 시작하면 답도 없고 이게 내가 6,000원을 주고 샀다는 그게 있으니까 쉽게 버리지도 못해.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이렇게 집안 한 구석에서 점점 이렇게 쌓여서 키만 커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실물 잡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온라인에서 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미용실 가면 지겹도록 보는 게 잡지잖아요. 그래서 딱히 잡지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잡지를 사게 되는 경로가 또 그 사은품?
그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잡지 부록. 이거가 또 굉장히 현혹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가끔 가다가 진짜 꿀부록들이 있어. 막 잡지 하나 샀는데 가방을 준다고? 잡지 하나 샀는데 화장품 막 이따만한 걸 준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여러 번 구매를 했는데 결국 잡지 부록은 부록이에요. 내가 진짜로 갖고 싶어서 막 열심히 조사해서 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애착이 가지 않고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해진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걸 깨달았죠. 어느 정도 엄청 사본 사람이 이렇게 깨닫는 것 같긴 해요. 약간 그거를 애진작에 사지 않고 깨달았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엄청 사고 이것들을 다 깨달은 케이스랄까?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바로 짧은 치마입니다. 유행과 별개로 이제는 짧은 치마를 못 입겠어요. 네. 짧은 치마를 언제 많이 입었냐? 한 진짜 20대 초반? 그런 일탈스러운 기분이 좋았어요. 계속 교복 긴 거 입다가 뭔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짧은 치마도 입어보고 나는 이런 것도 한번 입어봐야지 라는 심리 때문에 이것저것 사서 입어봤었는데 짧은 치마는 일단 너무 불편해. 그냥 어딜 갈 수가 없어. 어디 밖에 나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언덕을 오르고 계단을 오를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그런 걸 할 때 너무 제약이 많고 안에 속바지를 입고 막 그것도 또 입고 하는 그것도 너무 귀찮고 그냥 애초에 좀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앉아있어도 신경 쓰이고 다리를 꽈도 신경 쓰이고 일어나서 걸어가도 신경 쓰이고 그냥 다 신경 써요. 그래서 더 이상은 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치마 자체는 아직도 되게 좋아합니다. 긴 기장의 치마나 뭐 미디 기장의 치마, 뭐 원피스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냥 그런 똥꼬 치마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그리고 7번째, 더 이상 푸시업 브라를 사지 않아요. 푸시업 브라는 이제 가슴을 모아주고 좀 더 볼륨 있어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속옷이죠. 근데 이것도 약간 유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 이렇게 와이어가 있는 그런 브라들이 매장에 그냥 살 수 있는 옵션이 그거밖에 없을 정도로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착용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고 와이어 자체도 불편한데 어쨌든 무겁고 끈도 쪼이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고 아프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해서 이 와이어 없는 브래지어로 바꾼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이제 세보니까 한 5년 정도 됐더라고요. 한 5년 전부터 이제 패드는 있어도 와이어는 없는 그런 브래지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진짜 저렴하게도 많이 나오고 되게 취향 따라서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옵션이 많아가지고 굳이 요즘 막 와이어 빵빵하고 막 뽕 빵빵한 푸시업 브라를 살 일이 없다고 봐야죠. 네. 그 다음 8번째. 8번째는 대용량 제품입니다. 이거는 뭐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좀 대용량으로 저렴하게 파는 제품들에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저는 아무리 한 제품이 좋아도 그 제품을 그냥 반복해서 여러 번 사는 게 좋지 대용량으로 사 놓으면은 약간 그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제 성격도 참 특이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아무리 내가 이걸 평생 쓸 것 같아도 그냥 어느 정도 큰 사이즈가 있으면 그걸 사지 막 진짜 완전 대용량 해가지고 막 리필해가지고 계속 쓰고 이런 거를 잘 구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경제적이라고 할지언정. 근데 사실 대용량으로 사는 게 뭐 용기도 아낄 수 있고 뭐 다양한 이유에서 이득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성격이 그냥 너무 대용량으로 뭔가가 있으면 너무 쉽게 질리고 그거를 다 써야 된다는 생각, 그런 압박감에 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원할 때 이거를 부담 없이 썼으면 좋겠는데 내가 거기에 매달리는 느낌? 약간 주체가 바뀐 느낌이 든달까? 그래서 그렇게 못 쓰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약간 쓰기 찝찝해지고 그래서 약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바에는 그냥 좀 작아도 그거를 깔끔하게 끝까지 쓰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대용량에는 이제 손이 잘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극히 제 취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9번째는 바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뭐 멜론이나 도시락은 이제 없나요? 도시락 아직 있죠? 아닌가?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멜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짜 중학교 때부터 계속 결제해서 썼다가 이제 유튜브 음악으로 넘어온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근데 뭐 간혹 가다가 유튜브로 들으면 좀 음질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 막귀여서 그냥 노래가 들리면 그냥 들리나 보다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뭐 주로 차 안에서 듣다 보니까 차 안에서는 어떻게 들어도 좀 음질이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한 김에 이걸로 다 합쳐서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 자체가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어서 거기에 멜론까지 더해지면은 이제 월별로 결제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끊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론은 지난번에 무인도 음원 나왔을 때 오랜만에 들어가서 무인도만 결제해서 사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10번째는 세일하는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세일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다 사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 세일하는 거에 이제 흔들리는 게 좀 덜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이제 특히 쇼핑, 옷 쇼핑 같은 경우가 저한테는 가장 큰데 세일을 하고 있으면 일단 무조건 들어가서 한 개라도 사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자라 같은 데 가서 세일을 하면은 막 사람들 진짜 많은데 내가 여기서 한 개 진짜 괜찮은 거를 골라내서 사겠다. 그러면 나는 아끼는 거다. 이런 마인드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일하는 품목들은 그 시즌에 이렇게 다 소진이 안 돼서 남은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안 그러는 경우도 많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 중에서도 어쨌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꼭 고르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돈 아까운 습관인데 옷이 진짜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사면은 그만큼 빠르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런 옷들이 지금도 솔직히 많긴 하고 이렇게 충동 구매하는 일도 많은데 예전에 비하면은 진짜 세일에 집착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고 온라인 쇼핑할 때도 무료 배송 이벤트, 뭐 리뷰 이벤트 이런 거에도 그렇게 딱히 관심이 없어졌달까? 그냥 옷 같은 게 진짜 사보니까 이것도 쌓이면 이제 어쨌든 내 스트레스도 쌓이면서 이 처치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짜 좀 고민을 몇 번 더 해보고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세일한다고 하면은 한 번쯤 들어가 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좀 예전보다는 세일에 집착하는 그게 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리스트에 포함을 시켜보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10가지 시리즈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나요? 항상 이 10가지 꼽는 콘텐츠를 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떤 걸 안 살까?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만드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 요즘 사지 않는 것들 많이 알려주시고
또 어떤 콘텐츠를 피글로그가 하면 좋을지도 많이 추천을 해주세요. 일상도 좋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가뭄에 비 오듯이 이런 콘텐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밤 보내시고 또 일상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여기까지 봤으면 댓글에 퍼즐을 남겨주세요. 안녕. Beep.